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승미리 채널의 이승미이고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제가 예전에 인스타하고 유튜브에 여름관리 Q&A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앉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게 가장 궁극적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베스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단이랑 운동 루틴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사실 다이어트라는 게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계속 똑같은 반복입니다. 쪘다 빼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멘탈도 지치고 몸도 망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체중, 몸의 체형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위해서 계속 습관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의 식단 루틴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저녁 6시나 7시 이후부터 밥을 먹지 않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군것질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군것질을 한다 하면은 아이스크림 하나 혹은 하이볼이나 와인 정도? 그 정도고 술을 마실 때도 그냥 술만 마시지 안주를 다른 거를 같이 마시지 않거든요. 만약에 야식이 먹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거를 참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그거 아침에 딱 먹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왜냐면은 내가 밤에 열심히 참았다가 이제 딱 내가 좋아하는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고 그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내가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을 했으니까 저녁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분이 좋은 삶과 하루들이 반복이 되고 이게 내 몸으로 이제 습관으로 이어지면 궁극적으로는 그 습관이 내가 원하는 몸과 체중을 만드는 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습관을 바꾸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식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의 일단 하루 루틴은 제가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8시나 9시쯤에 일어나서 일단 아침에 공복으로 미지근한 물 미온수 한 잔과 유산균을 같이 섭취를 하고 유산균을 먹고 난 후에 이제 또 배가 엄청 고프잖아요. 저는 아침에 무조건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으로는 정말 귀찮을 때는 그냥 시리얼에 우유 말아 먹을 때도 있고 제가 직접 만든 두유 그릭 요거트에다가 그래놀라 넣어서 먹고 아침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먹고요. 그리고 점심에 커피와 빵 같은 이런 디저트 하나를 먹고 한 4, 5시쯤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렇게 일찍 먹어요. 일찍 먹고 그 이후부터는 먹지 않아요. 그리고 저녁을 먹을 때는 그렇게 반찬이나 이런 가짓수를 되게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고 그냥 일품 요리 되게 간단하게 한 끼 딱 먹을 수 있는 요리로 뚝딱 그렇게 하는 편이죠. 그리고 만약에 야식은 아니지만 저녁으로 치킨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배가 더부룩하잖아요. 그럼 녹차를 따뜻하게 마셔줘요. 녹차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몸에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따뜻하게 먹는 거는 이 지방을 녹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헤비한 거를 먹었을 때는 꼭 차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운동 루틴은요. 제가 이제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요. 모던 필라테스, 클래식 필라테스 이런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클래식 필라테스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날 해야 되는 시퀀스들 가르쳐 주시는 대로 쭉 따라가는 그런 클래식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요. 그걸 하고 나서부터 제가 사실 몸이 많이 이렇게 딱 다부져졌다고 해야 되나? 이런 몸 근육이랑 복근이 좀 안정적으로 더 잘 잡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식 필라테스를 주 1회 혹은 주 2회 이렇게 하고 있고 저녁 먹고 난 후에 유산소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꼭 해주고요. 저만의 다이어트 팁이라고 이제 그걸 궁금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저만의 다이어트 팁은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 같이 야식을 먹지 않는 거 그리고 술을 마실 때에도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거 국물류 이런 거는 노노노노 왜냐면 붓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부어요. 그럼 부으면 또 그 붓기를 빼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붓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급진살을 효과적으로 빼는 방법을 여쭤본 분이 계셨는데 급진살은 붓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소화를 어느 정도 이제 빨리 시켜주기 위해서 좀 유산소를 많이 해주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17시간에서 18시간 정도의 간헐적 단식도 하고요. 최대한 음식이 내 몸 안에서 빨리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좀 샐러드 위주로 드레싱을 덜 추가해서 먹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게 가장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사실 아무것도 안 먹는 다이어트는 완전 비추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길게 봤을 때 그게 절대 효과적일 수 없고, 정말 단기적으로 그냥 그렇게 뼈말라같이 보일 때만, 정말 그럴 때만 안 먹지, 웬만하면은 조금이라도 먹고 활동하는 편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디저트 먹고 싶을 때, 아니 먹었을 때를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이제 다이어트라는 거를 계속 하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디저트가 먹고 싶을 때는 그걸 먹어요. 먹고 싶을 때 땡길 때가 되면은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몸이 원해서 그런 거거든요. 뭐 초콜릿이 땡긴다 그러면은 초콜릿 그냥 사서 먹어요. 먹고 또 그냥 많이 움직여요. 움직이고 또 따뜻한 거 마시고, 그렇게 하면은 몸에 사실 무리가 되지 않거든요. 너무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행 때 관리 어떻게 하는지, 여행 갔다 오면은 식사 루틴이 많이 무너지고 뭐 살이 찌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은 당연히 못하죠. 왜냐면 여행 가 있으니까. 대신에 그만큼 엄청 많이 걸어요. 하루에 2만 보는 기본으로 걷고, 여행이라고 식사 루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10시, 11시쯤에 아침 먹고 커피 먹으면서 빵 하나 정도 먹고 저녁을 4, 5시쯤에 먹고, 그렇게 하면은 여행이라고 해서 특별히 살이 찌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당연히 내가 양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은 찔 수 있죠. 근데 양을 좀 조절하려고 하고, 왜냐면은 제 몸이 되게 붓기에 예민하거든요. 짠 음식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음식들은 피하고, 그리고 많이 먹었다, 많이 좀 부었다 싶은 날에는 아침에 일단 그냥 좀 아메리카노를 빨리 마시면서 붓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랫배 빼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아랫배 빼는 방법은 배변 활동하고, 이 여자분들이면 생리 주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위주로 먹고, 클린하게 먹고, 뭐 섬유질이 많은 야채 샐러드 뭐 이런, 알죠? 뭐 뻔한 음식들, 그런 거 많이 먹고, 저는 제가 두유 요거트를 직접 만들어 먹거든요. 그거 먹으면 또 바로 화장실을 직방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즐겨 먹고, 그리고 유산균도 꾸준하게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챙겨 먹는 유산균은 이렇게 2종류거든요. 뿅! 이 2종류인데, 이거는 원래 이제 오빠가 사서 계속 먹고 있었던 거고, 요거는 모델 동생이, 제가 이제 화이트 헤드가 너무 입주에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질 유산균을 먹으면 이런 화이트 헤드가 개선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확실히 입주위나 이런 데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는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드셔보신 분도 한번 드셔보시기 추천합니다. 식단하실 때 식욕 어떻게 억제하시는지 팁이 있을까요? 그리고 체지방 빨리 태울 수 있는 운동 추천해주세요. 식욕을 억제한다. 근데 사실 식욕을 억제하다 보면 또 결국 터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탄수화물 양보다는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때 62kg까지 살이 찐 적이 있었어요. 진짜 막 얼굴도 막 땡땡해지고 몸도 완전 많이 막 허벅지 터지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했던 루틴이 오전, 오후 50분씩 유산소를 해주고요. 그리고 전신으로 운동 루틴을 해줍니다. 그거는 제가 앞전에도 한번 공유한 적이 있거든요. 이 루틴으로 한번 운동해 주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체력이 안 된다 싶으면 횟수나 횟수를 좀 줄여야지. 처음에는 뭐 5개, 10개 이렇게만 했다가 점점 늘려가는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체지방이 빨리 빠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자주 챙겨 하는 홈트 동작, 효과를 느낀 동작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사실 필라테스를 다니면서 홈트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집에서 많이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운동이 집에서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홈트는 한다면 뭐 스트레칭 정도? 아니면 뭐 인요가 정도? 제가 즐겨보는 채널은 오드리님 채널의 인요가를 굉장히 즐겨하고, 스트레칭은 여기 목 주위나 어깨 주위를 좀 이렇게 자주 풀어주는 편이고요. 이 일자로 해서 이 고관절도 좀 많이 풀어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 붓기 관리 시크릿 팁 알려주세요 했는데, 다리 붓기는 압박 스타킹 신고 자는 거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다리를 이렇게 자주 쪼물쪼물 해줍니다. 이렇게 쪼물쪼물 하기 전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다리가 많이 뭉쳤다, 좀 뻣뻣하다 싶으면 이렇게 다리 있는데 이제 앞바다리 같이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만져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 안 만진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자주 만져주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몸을 좀 평상시에 잘 관리해주고 케어해주는 습관을 갖는 게 나중에 그렇게 큰 돈도 나가지 않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 작게 유지하는 비법. 항상 잘 유지하다 1년에 한 번씩은 입이 터져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입 터지는 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잘 유지하다가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저는 입이 터지는데, 터지는 이유가 내 몸이 원해서 뭔가 많이 먹고 싶구나 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먹어주고, 또 이제 잘 먹었으니까 그냥 다음 끼는 조금만 적게 먹어야지, 혹은 아니면은 겁나 움직이는 거죠. 유산소를 계속하고 뭐 집 청소 계속하고 분더랑 막 뛰면서 놀아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뭐 내가 운동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좀 그냥 간헐적 단식같이 그냥 잠깐 음식 안 먹어주면서 위를 쉬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입 터져도 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치팅 날엔 어떻게 하시는지도, 아니 치팅을 안 하시나, 우릉우릉 힝 보조제 드시는 것도 있으면 그것도. 보조제는 제가 예전에 효소 이런 것도 먹어봤었는데, 그거는 사실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분을 위한 보조제인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먹는다면은, 저는 일본에서 여행 갔을 때 사오는 나카타코톤이 있잖아요. 없었던 일로 그거 정도 그냥 뭐 헤비한 거 먹기 전에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닭고기로 할 수 있는 요리 메뉴. 닭고기는 저는 오약고동 같은 거를 굉장히 추천드려 볼게요. 오약고동을 만들 때 간장을 양을 좀 줄이고, 설탕 대신 뭐 알룰로스나 뭐 조금 더 건강한 꿀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먹고, 밥 양을 또 줄이는 거죠. 현미밥으로 먹고. 그리고 요리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 좋은 간단한 메뉴와 레시피 재료 등등 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반찬은 많이 만들지 않고 딱 한 끼 레시피로 하는 편이거든요. 국을 먹을 때도 그릇에 덜어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 레시피는 인터넷에서 좀 저도 많이 보고 찾아서 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혼자 집에서 밥 먹을 때 하는 음식은 진짜 간단하거든요. 그냥 밥 3분의 2 공기 정도에 계란 후라이 들기름에 구워서 그대로 딱 이제 밥 위에 얹고, 그리고 명란이랑 해서 먹는 거. 그렇게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또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를 굉장히 추천해 드려보겠습니다. 별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사서 먹는 재료는 이렇게 있거든요. 통밀 파스타, 나또, 그리고 두유. 그렇게를 주기적으로 사서 먹고, 이런 주 원료가 좀 건강하고 살이 안 찌는 그런 성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스타일이면 먹어도 소화도 금방 되고 체중에도 그렇게 타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먹어도. 가장 다이어트 효과 본 운동이요. 셀룰라이트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근데 셀룰라이트 자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셀룰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심해지는 거는 확실히 좀 내가 안 좋은 음식들, 뭐 햄버거나 치킨이나 좀 그런 자극적인 당류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먹었을 때 확실히 다리에 셀룰라이트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리가 상태가 좀 어라 싶으면은 음식을 바로 클린하게 바꾸고, 딱딱한 폼롤러로 이 셀룰라이트를 조져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걸 완전 문들문들 해줍니다. 엄청 아플 정도로. 그럼 애들이 좀 깨져서 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셀룰라이트 뭐 크림 바른다 이런 것도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그런 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먹는 음식하고 내가 외부에서 좀 이렇게 좀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길티 플레저 음식 떡볶이입니다.
떡볶이는 정말 항상 한 번씩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음식이에요. 안 먹으면 뭔가 서운한 그런 음식입니다. 네, 이제 제가 드디어 Q&A 영상에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명심하셔야 되는 게,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할 수는 있겠지만, 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단기간에 자극적인 식단으로 해서 뺀 살들은 정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습관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도 살이 찌지 않는 체형으로도 변하고 내 정신도 내 몸도 건강하고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팁, 좋은 레시피나 뭐 좋은 제품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앞으로도 종종 공유를 또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첫 Q&A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